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도 다음 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 누구부터 또 어디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김찬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제주 지역 백신 접종은 다음 달 말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이뤄집니다. 4월에는 얀센, 5월에는 모더나, 7월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으로 오는 11월까지 전 도민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종사자, 요양병원 입소자 등 19,800여 명에 대한 접종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이후 65세 이상과 만성 질환자, 보육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19살에서 49살까지는 7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9살 미만은 임상시험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안에 접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신 4종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일괄 구매하고 배송까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저온 냉동고는 지자체별로 아마 1월 말부터 2월 초 중에 저희가 나라장터 등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무원과 민간 의료진들로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접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일반 병의원에서 예약제로 접종이 이뤄지고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을 접종센터로 지정해 이 두 곳에서만 예약제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그다음에 국방부의 군의관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백신 접종에 저온 유통체계 구축과 의료 인력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오는 22일 정부안이 확정되면 지역 여건을 반영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위치 정보 조작을 막기 위해 제주 안심코드에 GPS 기능이 탑재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안심코드로 위치를 속이고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GPS 기능을 탑재하는 등 고도화 기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주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은 참석자들에게 제주 안심코드를 이용해 위치 추적을 피하라는 메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영업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도의회는 올해 첫 정책협의회를 열어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면서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 등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사분들이 거의 다 막노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솔직히 나이 드시고 기사분들은 거의 다 생활하기가 힘든 상태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도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로 위기에 처한 건 마찬가지.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제주도와 의회는 정책협의회를 열어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민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도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지원의 손길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각지대를 취소하고 정책 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이회도 앞으로 도정과 적극적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330억 원 규모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됩니다. 제주형 방역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4만 2천여 개 업체와 1,900여 관광업체에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5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와 법인택시기사, 문화예술인 등 3,200명에게도 최고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영향난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여행업과 기타 관광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정부 수준에 맞춰가지고 코로나19 특별 경영안정 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한 3대 정책기금의 이자율 인하와 지원 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의회는 또 신속한 코로나 백신 접종과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을 단위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성산리 마을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을 기금을 활용해 10년 이상 주소를 둔 20살 이상 주민 8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8,04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성산읍 신양리 마을회도 지난해 11월 216가구에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제주 최대 복합리조트인 신화월드의 카지노에서 현금 145억 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돈이 과연 어떤 돈인지를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카지노 측이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노사 갈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신화월드의 랜딩 카지노가 현금 145억 원이 사라졌다며 말레이시아인 자금 담당 임원을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난 5일. 경찰은 사라진 돈의 일부로 추정되는 81억 원을 카지노의 VIP 고객 전용 금고에서 40억 원은 제주 시내에서 발견했습니다. 잠적한 임원이 공범들과 함께 돈을 옮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카지노 직원들은 회사 측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랜딩 카지노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금고의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도 투명하지 못한 카지노 경영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지노 측이 최근 계약직 사원 4명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부장급 이상 간부 20여 명은 놔두고 말단 사원만 해고한 데다 한 달 전에 신규 채용을 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규직 전환 한 달 전에 계약 만료 통보라니요. 이게 회사가 말한 비용 절감인가요? 원래 있던 직원을 내보내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하는 방법인가요? 카지노 측은 노조가 사라진 자금이 회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정적 이슈에 편승해 도를 넘는 흠집내기를 한다고 반박했지만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부실과 무능력한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해놓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145억 원 실종 의혹과 함께 노사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람정 제주개발이 제주 신화월드 내에 대규모 프리미엄 전문 매장 개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 상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상인연합회와 제주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협의회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신화월드에 설치 예정인 프리미엄 브랜드 매장 60여 개는 사실상 쇼핑 아울렛으로 전락해 지역 상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점포 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화월드 내 프리미엄 전문점은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이 철수한 신화월드 지하 1, 2층에 8,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몸에 직접 걸쳐 열기를 유지하는 발열조끼. 날이 추운 요즘 많이 찾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험을 해봤는데 시중 제품마다 성능은 각기 달랐지만 4개 제품은 안전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온도가 높아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휴대용 보조 배터리와 연결해 밖에서도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발열조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구매한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시험했습니다. 보온성은 K2 세이프티와 자이로 2개 시험 제품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특수 마네킹을 이용해 체온과 가까운 35도를 유지하는 데 쓰는 전력량을 환산해 보온성을 측정했더니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발열이 지속되는 시간은 온도 설정 단계에 따라 달랐습니다. 저온에서는 따스미 온열 조끼가 9시간, K2 세이프티의 하이브리드 발열 조끼가 18시간 동안 유지되는 등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간 온도에서도 제품에 따라 6시간에서 15시간, 고온에서는 4시간 반에서 12시간 반까지 벌어졌습니다. 제품에 따라 3단계나 4단계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발열 유지 시간이 짧아지는 등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파 세이프티와 스위스 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 시험 제품은 표면 온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대 온도를 넘어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발열조끼는 영하에서 최대 65도, 영상에서는 50도를 넘기면 안 되는데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제품의 표면 온도가 의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회신해 왔습니다. 전 제품 모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유해물질과 보조 배터리 안전성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대한인 오늘 아침까지 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찬바람이 불겠고요. 차가운 북풍이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고 낮부터는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유입되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보다 8도가량 올라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제주시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부터 모레 아침까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높아서 눈이 아닌 비로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는 5도, 서부와 남부는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3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고요. 낮부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낮 기온 13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다만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해무가 끼는 해역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기 상황도 양호하겠는데요. 현재 제주 공항을 비롯한 대부분 공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고요. 계속 비가 오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산읍 오조리에 이어 구좌읍 하도리에서도 고병환성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분석한 결과 H5N8형 고병환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농가의 닭과 오리 79만 5천 마리를 이동 제한 조치하고 반경 3km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알라고리 사체에서도 고병환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해 계획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서면 답변하고 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도 답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중학교 1학년인 제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정모 씨 등 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아동을 폭행했지만 자신의 지도에 반항하는 듯한 태도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소속 고위 간부가 공무원 품위 손상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제주시 A국장에 대한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A국장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A국장은 여직원 성희롱 의혹 등으로 감사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주시는 이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13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연강의료재단과 성산 스쿠버리조트, 참선재단, 은성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13개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는데 지난해에는 학생 800여 명과 보호자 2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늘부터 이틀 동안 찬반 투표를 진행해 오는 27일 총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택배 노동자 16명이 과로로 사망하자 정부와 택배사들이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바뀐 것은 없다며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100% 책임지고 설 명절 전에 투입하고 야간 배송을 금지하며 택배 요금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